정부가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4명까지 가능합니다. 김해시 안동의 3,000세대 규모 아파트 옆에 대규모 물류센터가 들어섭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의 등하교 위험을 우려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올해도 어김없이 거액의 임명 기부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얼굴 없는 천사의 누적 기부액은 2017년부터 약 5억 원에 달합니다. 내년 1월 특례시가 되는 창원시의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 수급자 폭이 넓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지원받게 되고 일부 가구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공장에 밀집해 있는 김해 안동 지역의 3,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최근 김해시가 이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축구장 16개 크기의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허가하면서 입주 예정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다! 물류센터 철회하라!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맞은편에 들어서는 대형 물류센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김해 안동지구의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4개월 뒤 김해시가 아파트 맞은편에 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허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총면적 축구장 16개 크기에 높이로는 아파트 28층에 달하는 물류센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가뜩이나 공단 지역이라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데 물류센터까지 들어서면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더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 통학로와 주거지 바로 앞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와 그다음 얼마 전 있었던 물류센터 대형 화재 사고 같은 부분이 가장 크게 우려됩니다. 대규모 물류창고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 인근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에서 학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가는 동안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지 아이의 시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걸어간 지 몇 분도 채 되지 않아 인도 위에 올라온 트럭이 보입니다. 아이는 아슬아슬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갑니다. 차 저렇게 있으면 돼, 안 돼? 인도에 차가. 안 되지? 위험하지? 배 가자. 그리고 마주한 횡단보도 앞. 대형 트럭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한참 조심해야 돼. 이봐, 나와. 뒤로 나와. 저 리모컨도 있잖아, 봐봐. 맞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는 트럭도 있습니다. 공장 안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인도로 대형 트럭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20분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안전펜스는 물론 속도 제한 표시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해시는 통학로 안전 문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허가와 관련해서는 철회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허가권자가 허가 취소 사유가 뚜렷하지 않는 상황에 건축 허가 취소 등은 어려움이 있고 법적 분쟁이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의회에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또 검토할 수 있는 검토해야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그리고 학생들에게 통학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협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살려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들과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김해시가 맞서는 가운데 물류센터 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시민들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경남에서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16일 경상남도는 미국 업무 출장을 마치고 입국한 양산시 거주자 30대 1명에게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지난 3일 입국 검사에서는 음성이었고 자가격리 중에 증상이 발현돼 검사한 결과 지난 7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후 질병관리청이 추가 검사해 지난 15일 오미크론 변이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발걸음이 45일 만에 멈춥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결국 연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었던 거리두기는 이제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사적인 모임은 백신 접종을 한 4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는 모임에는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유흥시설이나 식당과 카페는 이제는 매장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야 하고요. 포장이나 혼자서만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그리고 PC방과 학원 등은 매장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대규모 행사나 집회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49명까지는 접종 여부가 관계가 없었지만 50명이 넘어갈 경우죠. 그러니까 50명이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는 299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행사의 기준처럼 접종 완료자만 299명이 참석하거나 또는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한 250명까지 결혼식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돌잔치와 장례식장도 49명까지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요. 50명이 넘을 경우에 이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석해야 합니다. 그동안 3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처가 그동안에는 승인을 했었지만 당분간 필수 행사 이외에는 열리지 못합니다. 등교 여부도 바뀌는데요.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 학교의 밀집도는 3분의 2로 조정이 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 등은 그대로 전면 등교가 유지가 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이번 주 토요일인 18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산시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지역 전파가 잇따르면서 시민들에게 우선 멈춤을 당부했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지난달 24일 이후 3주 만에 다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집단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마음으로 우선 멈춰야 할 때라며 시민 동참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또 예방접종 확인과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뒤 약 45일 동안 양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678명으로 하루 평균 30.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양산시는 제야예종 행사 등 연말연시 행사와 공연을 취소하고 공공실내 체육시설을 휴관하는 등 방역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정부의 방역대책 강화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학사 운영을 조정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2학기 전면 등교를 진행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지역 확진자가 급증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학사 운영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과대 과밀 학교의 학생 밀집도가 조정돼 초등학교 1, 2학년은 매일, 3에서 6학년은 4분의 3만 등교하고 중고등학교는 3분의 2 수준의 밀집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 그리고 돌봄교실은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일반 학교도 지역 상황과 자녀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해 사전 협의 후 밀집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은 각 학교의 기말고사나 수업 일수 등 학사 운영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기 방학의 적극 검토를 권고했습니다. 키워드 뉴스의 첫 번째 키워드, 해맞이 행사 취소입니다. 앞서 헬로티비 브리핑에서도 보신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은 잠시 멈추고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는데요. 곳곳에서 예정됐던 연말 행사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찌감치 제야예종이나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 곳도 많죠. 창원시도 매년 1월 1일에 여는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는 진해구 진해루 앞과 의창구 주남저수지, 마산 하포구 만날공원 등 주요 명소에도 해맞이 행사를 해왔는데요. 올해 1월 1일 해맞이 행사도 취소했던 시가 현재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자 2년 연속 해맞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익명기부입니다.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올해도 어김없이 거액의 익명기부자가 나타났습니다. 경남모금회는 16일 오전 사무실 앞 모금함에서 5만 원과 만 원짜리 등의 현금 다발과 손편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금액은 5,133만 7,030원인데요.
곧이어 사무실로 발신 제한 전화가 걸려왔고 1년간 들었던 적금을 기부금으로 보낸다.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기부자는 전했습니다. 손편지에도 같은 내용의 글이 정성스레 적혀 있었습니다. 경남 모금회는 이 기부자의 필체가 매년 수천만 원씩 기탁한 인물이 남겼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같은 사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부자는 2017년부터 성금과 손편지를 보내왔는데 누적 기부액이 약 4억 8,300만 원에 이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광역시급 혜택입니다. 내년 1월 특례시가 되는 창원 시민은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같은 복지급여 수급자와 폭이 넓어지고 일부 가구는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건데요. 16일 보건복지부가 기본재산에 관련 고시를 개정하면서 특례시를 특별시와 광역시 주민과 동등하게 대도시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산 금액을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등으로 기본 재산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창원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인구 10만 명의 기초자치단체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대도시에 살면서도 복지수급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거나 급여액이 줄어드는 가구가 많았습니다. 창원시는 약 만여 명의 특례 시민이 170억 원의 추가 수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6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제60회 경상남도 문화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수상자는 문학과 공연예술, 체육 등 6개 부문의 6명입니다. 부문별로는 문학 윤일광 시인, 공연예술 김홍종, 통영 오광대 예능 보유자, 체육 이강헌 창원대 명예교수, 문화언론 이병열 남영산업개발 대표이사 등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상은 지역의 문화예술과 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에게 수여됩니다. 지난 1962년 제1회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35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부터 부산 김해 경전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산 김해 경전철의 연간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 2019년까지 5만여 명 수준이었지만 최근 3만 6천여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해시는 김해공항 국제선 폐쇄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이용률이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해시가 보건복지부가 평가한 보육정책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김해시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 기여도를 비롯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등 8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시는 한 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 약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급식비와 간식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성곤 시장은 적극적인 보육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김해를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창원 소재 범한 퓨얼셀과 호주 올리에너지는 15일 시청 시민홀에서 호주 수소산업시장 진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업은 협약을 통해 호주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수소에너지와 충전 인프라 사업 진출과 범한 퓨얼셀의 호주 진출에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국내 수소기업이 호주 수소산업 분야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